화창한 화요일 아침, 서울 근교의 조용한 소도시인 양평에 위치한 작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이준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일상에 익숙해진 하루 중 평범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박순자라는 이름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평소에는 거의 전화하지 않던 시어머니였기에 무언가 긴급한 일이 분명했다. 여보세요, 순자 씨. 무슨 일인가요? 준호는 전화를 귀에 갖다 대며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야,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다음 주에 이사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됐어. 박스랑 가구 옮기는 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는 약간 초조했지만 다정했다. 준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사라니, 언제나 귀찮은 일이지만 시어머니에게 거절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순자는 늘 자신에게 친절했고 아내의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물론이죠. 순자 씨, 언제 가면 될까요? 그가 웃으며 답했다. 토요일 아침이면 될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준호야. 내가 살렸어. 순자의 웃음소리가 전화를 타고 흘러나왔다. 준호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사라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군. 몸 좀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순자가 늘 나보고 사무실 쥐라고 그랬으니. 토요일 아침, 준호는 약속한 대로 순자의 새 집에 도착했다. 양평의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작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순자는 늘 작고 날씬한 체형에 특유의 활기와 밝은 에너지가 넘쳤다. 그녀는 평소처럼 분홍빛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도는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있었다. 발에는 편안한 운동화가 맞춰져 있었다. 준호야. 내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순자가 활짝 웃으며 그를 안았다. 달콤한 꽃향기와 세탁 후 옷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오늘 이사 준비는 잘 돼 있나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눈앞에 쌓여있는 박스 더미와 가구들이 그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 이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하지만 괜찮아. 넌 힘도 좋으니까 큰 도움이 될 거야. 순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그의 어깨를 주먹으로 톡 쳤다. 준호는 그 모습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일이 훨씬 즐거웠다. 아내인 지연은 항상 바쁘고 엄격했기에 이 상황이 더욱 대조적이었다. 그들은 박스 옮기기, 가구 분해와 조립, 물건 포장과 정리를 반복했다. 가끔 순자가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면 무거운 일도 한결 가벼워졌다. 점심 무렵 그들은 잠시 쉬기로 했다. 순자는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사왔고 거실 바닥에 앉아 따뜻한 떡볶이를 함께 나누었다. 와, 이렇게 떡볶이를 박스 옆에서 먹으니까 대학 시절 생각난다. 혹시 이게 노인성 치매의 시작인가? 순자가 손가락을 핥으며 웃었다. 준호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냥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죠. 건강에 좋은 거예요. 순자는 감사한 미소를 지었고 눈가의 잔주름은 그녀의 매력을 더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다시 힘을 내서 일을 계속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이사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해가 저물 무렵 마지막 옷과 친구 박스만 남았다. 준호가 그중 하나를 옮기던 중 순자가 문턱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본능적으로 준호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균형을 잃고 두 사람은 함께 땅에 넘어졌다. 준호야, 순자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따뜻한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준호의 머릿속을 스쳤다. 모든 선한 의도와 도덕적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뜨거운 욕망만 남았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순자는 잠시 굳어 있었으나 곧 뜨겁게 답했다. 두 사람의 손길은 서둘러 옷을 벗기며 몸을 탐했다. 박스들은 무심코 치워졌고 오직 서로의 열기만이 남았다.
어쩌다 침대까지 도달한 그들은 야생적이고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다. 모든 금기와 규범이 깨졌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갈망하고 있었다. 절정에 다다른 그들은 서로에게 꼭 붙어 누워 숨을 고르며 방금 일어난 일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대단한 일이었지. 순자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다. 서로의 눈을 마주쳤을 때 수치심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만족과 약간의 놀라움만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누워 1시간가량 가볍게 쓰다듬으며 잡담을 나누었다.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시어머니와 사위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일어나 옷을 입어야 했다. 이사는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다. 준호야, 어제 일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자. 순자가 단추를 잠그며 말했다. 그만해요. 순자씨, 이런 부담스러운 대화는 이제 그만. 그녀가 눈을 들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성인이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 그리고 분명히 둘 다 즐겼잖아. 준호가 웃었다. 맞아. 그게 순자씨가 좋은 점이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할까? 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다. 우리 작은 비밀로 하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가끔 만나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자.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게 좋겠어. 무책임한 모험이라니 나쁘지 않네. 그럼 이사 마무리하자. 새 집에서 박스더미랑 살고 싶지 않아. 그들은 서로 웃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가끔씩 웃음소리와 윙크, 장난스러운 손길이 오갔다. 마치 시어머니와 사위가 아니라 비밀을 공유하는 두 청춘 같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준호와 순자는 여러 번 몰래 만났다. 때로는 순자의 집에서, 때로는 강변의 작은 모텔에서. 매번 처음 만난 것처럼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가족 모임에서 눈길이 마주치면 그들은 서로에게 조용한 미소를 보내며 비밀스러운 언어를 나누었다. 준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모두가 행복했고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었다. 그들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물론 이 관계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 둘 중 하나가 지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만족하고 있었다. 준호는 일상에 숨어든 이 비밀스러운 모험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박스와 잡동사니 사이에서 그는 진정한 열정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난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튿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하얀 셔츠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메고 검은 가죽 구두를 반짝이며 신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순자와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험의 설렘이 사라지지 않았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 지하철 안에서 준호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다. 어느새 그는 평범한 일상에 지쳐 있었고 어제의 사건이 오히려 그를 살아있게 만드는 불꽃 같았다. 아, 정말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혼잣말을 하며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업무에 몰두하려 했지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순자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또 무슨 일이람?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미안해 또 전화해서. 근데 말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는데 와줄 수 있겠니?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순자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는 듯 했다. 준호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특별한 일이라니, 무슨 일이지?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물론이죠.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는 순자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순자는 이번엔 우아한 한복 대신 세련된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은은한 향수와 함께 그녀의 매끄러운 목선과 길게 빗어 올린 머리가 눈길을 끌었다. 발에는 은빛 하이힐이 빛났고 손목에는 진주 팔찌가 반짝였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보였다.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순자가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집안은 촛불과 부드러운 음악으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전통 한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이게 무슨 모임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 이사 후에 알게 된 이웃들과의 첫 만남이야. 그런데 너랑 함께라서 더 든든해. 준호는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일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순자는 갑자기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나한테 좀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어. 그녀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며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자와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순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바로 내 첫사랑이야. 그런데 그와 관련된 일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어. 준호는 궁금증과 동시에 불안함이 커졌다. 순자 씨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그 순간 집 밖에서 낯선 자동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준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준호는 몸을 움츠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야?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순자의 비밀과 그를 향한 위협, 그리고 어둠 속의 미스터리. 준호는 이제 이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풀릴지, 준호가 저녁 모임이 끝난 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순자의 첫사랑과 관련된 비밀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증과 걱정이 뒤섞여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준호는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순자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동료 박민재가 다가와 농담을 던졌다. 준호 씨, 무슨 고민 있어 보여요. 혹시 사랑에 빠졌나요? 아니면 이사 박스에 깔렸나요? 민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준호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요.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제가 도와줄까요? 이사 박스 대신 커피 한 잔 어때요? 준호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준호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 씨, 그 사진 속 남자분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분은 옛날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어떤 이유로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일이 꼬였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사건과 관련된 위험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게 더 필요해.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야.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순자를 돕고 싶은 욕망이 커져갔다. 다음 날 준호는 순자와 함께 옛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곳은 서울 근교의 오래된 카페 달빛 정원이었다. 카페 내부는 고풍스러운 나무 테이블과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로 꾸며져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레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준호에게 속삭였다. 여기서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어. 준호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긴 거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부터 계속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준호는 불안해하면서도 결심했다. 순자 씨, 걱정 마세요. 내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고 짙은 선글라스를 쓴 그는 주변을 천천히 훑었다. 준호와 순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준호 씨,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침내 준호와 순자가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냉철한 눈빛이 느껴졌다. 박순자 씨 맞습니까? 남자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는 순간 굳어졌다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저예요. 당신은 누구시죠?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집어들었다. 경찰청 강력계 이재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박순자 씨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커서 직접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재훈 경위님, 사실 저도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진 속 남자, 그가 내 인생을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나는 계속 감시당하고 있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힘을 주었다. 순자 씨, 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재훈 경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카페 문 밖에서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들어왔다. 순자의 팔에 살포시 몸을 기대며 꼬리를 흔들었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 갑자기 왜 여기서 나타난 거죠? 혹시 감시자라도 피하려고 도망친 건가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마도 이 녀석은 내 작은 비밀 친구거든요. 이재훈 경위도 잠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미스터리를 풀어봅시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 평범한 일상도 끝이구나. 하지만 난 순자 씨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밖에서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바람이 살랑이며 무언가 불길한 조짐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질 진실과 위험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순자와 준호 그리고 이재훈 경위는 카페를 나와 조심스럽게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그림자가 그들을 따라오는 듯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이 불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순자는 한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었고 다른 한 손은 준호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의 검은 원피스가 바람에 살짝 휘날렸고 하이힐 굽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메아리쳤다. 이 근처에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있어. 순자가 낮게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옆모습을 살폈다. 곡선이 드러나는 원피스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골목 끝 오래된 창고 앞에 도착했다. 낡은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고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재훈 경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준호가 낮게 물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답했다. 한밤중에 누군가 이곳에 숨어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내 첫사랑과 관련된 인물이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안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왔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며 뭔가 긴장감이 팽팽해졌다. 준호 씨, 조심하세요. 순자가 속삭였다. 그때 창고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 있어? 이재훈 경위가 크게 외쳤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날카로웠다.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하는 건가? 남자가 경계하며 물었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평화의 제스처를 보였다. 우린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박순자 씨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진실이라. 그 진실에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순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떨었다. 그렇다면 말해줘요. 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그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이야기다.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우린 준비됐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바깥에서 갑자기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일에 맞설 준비를 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창고 안의 어둠 속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점차 선명해졌다.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자 준호는 긴장감에 몸이 굳었다. 순자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힘을 주었다. 이 상자가 내 인생을 바꾼 열쇠다. 남자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남자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준호가 조심스레 종이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낯선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암호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남자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오래전에 시작된 비밀 조직의 암호다. 내 첫사랑이 그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 사건이 널 지금까지 쫓아오게 만든 이유다.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거였구나.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순자 씨, 이제 우린 이 조직과 맞서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밝히고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갑작스레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긴장하며 창밖을 살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도망칠 시간이 없다. 남자가 창문을 내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재훈 경위가 빠르게 무전을 잡고 말했다. 본부, 긴급 상황 발생, 지원 요청합니다. 위치는 양평구 XX동, 낡은 창고. 준호는 숨을 깊게 쉬며 순자의 어깨를 감쌌다. 우린 함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게. 순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빛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싸움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숨겨진 비밀 조직의 정체와 준호와 순자가 맞닥뜨릴 위험, 그리고 순자의 과거가 드러난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갑자기 창고 입구 쪽에서 쇠사슬 소리가 울리며 무거운 철문이 쾅 닫혔다. 준호와 순자, 이재훈 경위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럴 수가, 누군가 우리를 가둬버렸어. 이재훈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은 이미 권총을 꺼내 쥐고 있었다. 순자는 발끝으로 살며시 바닥을 두드리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겪어온 이 공포가 다시 밀려와.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순자 씨,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다. 낡은 창고 벽 한쪽에 숨겨진 비상용 랜턴이었다. 준호가 재빨리 켰다. 빛이 퍼지자 벽면에 오래된 낙서와 암호들이 드러났다. 이건 또 뭐야? 준호가 궁금해하며 말했다. 순자가 가까이 다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암호들은 그 비밀 조직이 남긴 흔적이야. 그들만 알아볼 수 있는 신호. 이재훈 경위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암호를 해독하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준호는 시계를 확인하며 농담 섞인 투로 말했다.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데 암호 해독이라니. 갑자기 내가 수능 시험장에 온 느낌이야. 순자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준호 씨, 그 농담은 좀 그렇잖아. 지금 우린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고. 그들의 대화 속에 긴장과 희망이 교차했다.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집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갑자기 순자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기.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 달과 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 준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달과 별이라. 혹시 그게 열쇠일까? 그 순간 창고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그만두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라. 한겨울밤 창고 안은 그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 휩싸였다.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득 찬 바람과 함께 창고 한쪽 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 인물은 순자와 닮았지만 눈동자에 감춰진 비밀이 서려 있었다.
이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사진을 손에 든 준호는 서서히 숨을 고르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박순자와 닮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어둠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다. 이건 너의 과거와 관련된 또 다른 진실인 거야.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맞아. 저 사진은 내가 잊고 싶었던 또 다른 나야. 하지만 그 기억들이 나를 계속 쫓아왔지. 이재훈 경위는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 갇혀 있는 동안 누군가 계속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그때 창고 안쪽에서 갑자기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가요가 공간을 채웠다. 분위기는 더욱 기묘해졌다. 준호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옛날 노래가 나오다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이 음악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이재훈 경위가 손전등으로 창고 구석을 비추자 벽에 숨겨진 작은 문이 발견되었다. 문에는 복잡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일지도 몰라. 준호가 말했다. 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이 문을 열고 진실에 다가가자. 준호가 자물쇠를 살펴보며 말했다. 암호는 계속 달과 별이 반복되었지. 그걸 단서로 삼아보자.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다. 긴 시간과 집중 끝에 자물쇠가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문이 서서히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비밀스러운 공간이 드러났다. 벽에는 오래된 지도와 함께 수많은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준호는 놀라움에 가득 차 말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군.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이 비밀이 풀리면 내 삶도 바뀔 거야. 하지만 두렵지 않아.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다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문턱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벽에 붙어있던 메모들 사이로 손가락을 살며시 움직이며 준호는 한 장의 낡은 쪽지를 발견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했다. 달빛 아래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 그 문구가 그의 눈에 선명히 박혔다. 달빛 아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순자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첫사랑과 관련된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양평 근처의 작은 호수야. 그곳에서 오래된 사건이 벌어졌지. 이재훈 경위가 엄중한 얼굴로 말했다. 그 호수는 오래전부터 여러 의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곳이야. 우리가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지. 세 사람은 창고에서 서둘러 나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찬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검은 원피스 자락을 흔들었고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호수에 도착하자 은은한 달빛이 물 위에 반짝였다. 고요한 밤 가운데 물 한 개가 살짝 끼어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순자는 조용히 호수 가장자리로 걸어가며 말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준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밤 그는 갑자기 사라졌고 나는 그 뒤로 끊임없이 추적당했어. 이 호수가 그 사건의 열쇠야? 갑자기 호수 건너편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긴장하며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한 명은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다른 한 명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성이었다. 준호 씨,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재훈 경위가 낮게 경고했다.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린 준비됐어요. 어떤 위험이 와도 함께 맞설 겁니다. 그 순간 달빛 아래에서 호수 물결이 일렁이며 오래된 비밀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음모의 베일이 벗겨지고 준호와 순자의 운명이 극적으로 호숫가에 선 세 사람은 달빛에 비친 물결을 바라보며 긴장감에 쌓여 있었다. 순자의 눈빛은 단단했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이재훈 경위는 한 손에 권총을 쥐고 주변을 경계했다. 이 호수 아래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거겠지. 준호가 낮게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첫사랑이 사라진 그날 밤 여기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그걸 밝혀내야 해. 그때 호숫가 근처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다가갔다. 물가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반쯤 물에 잠긴 채 놓여 있었다. 이게 이재훈 경위가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낡은 열쇠 한 개가 들어 있었다. 일기장에는 순자의 첫사랑이 남긴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다. 이건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열쇠는 어디에 쓰는 거죠? 순자는 일기장 속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옛 창고 안에 숨겨진 비밀 공간의 자물쇠야. 거기에 진실이 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다. 준호 씨, 이번엔 반드시 끝을 봐야 합니다. 이재훈 경위가 낮게 속삭였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답했다. 달빛 아래 그들 앞에 펼쳐질 진실과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야.